안녕하세요. 경인 중점 경기교육의 이해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실시간 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라든가, 특히 이번에 이제 임용고시 일정과 관련해서 11월 1차 시험 전에는 동영상 강의를 사전에 제작을 해서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일단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경기형 신교육 정책의 이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형 신교육 정책의 어떤 각각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경기형 신교육 정책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형 신교육의 역사, 등장 배경, 이런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경기교육의 중요한 문서들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들을 가져왔어요. 강의 자료를. 그래서 좀 텍스트가 많은데 아무래도 좀 그 기존 그 경기교육 정책과 관련된 원 텍스트를 좀 보는 게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요약이 좀 가능한 정도로 강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교육. 많은 분들이 이제 혁신교육은 경기도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알고 계신데요. 그 첫 출발은 2009년에 우리가 이제 그 17개 시도 교육감이 첫 직선제, 주민들이 직접 이제 교육감을 뽑는 거죠. 그 당시 2009년에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이제 무상급식이라든가 혁신학교 정책,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내용들을 정책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제 그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2009년에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이제 이러한 그 혁신 교육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과제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할 때였고요. 특히 이제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 근데 이제 이런 입시제도 개편과 같은 단편적이고 수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큰 우리 사회의 어떤 체제적인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회개혁과 연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 이런 경기혁신교육이 출범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개혁하고, 또 대학의 여러 서열 체제를 개혁하고, 또 고교도 마찬가지죠. 입시개혁, 고교체제개혁, 그리고 이제 학교 문화, 여러 가지 이제 학교가 어떤 그 선발의 기능들에 충실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어떤 그 행정기관적인,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적인 그런 어떤 오래된 문화들, 좀 권위적인 문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이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서 이 경기혁신 교육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이제 능력 중심 사회죠.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것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그 원리로서 작용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공정성,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심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공정함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또 각자가 배움의 가치와 존재의 존엄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를 이제 지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경기 혁신 교육만의 이제 어떤 그
움직임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OECD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특히 OECD만 하더라도 러닝 컴파스 2030이라고 하죠. 학습 나침반 2030. 여기서 이제 뭐 학습자 행위 주체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강조해왔던 것과는 좀 맥락을 달리해서 어떤 변혁적 역량을 강조한다라든가, 뭐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지속 가능 발전 사회를 위한 목표, SDG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웰빙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이제 이야기해왔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글로벌한 어떤 교육의 담론이나 이슈와 이 경기혁신 교육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2009년 이래로 이제 12년 정도 경기혁신 교육이 이제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은 한마디로 우리 교육의 황폐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서 공교육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도전의 과정이었다. 그러한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혁신 교육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상급식, 사실 이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시장이 한번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그런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위적인 학교 문화와 관련해서 학생의 인권, 학사 중심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 교육을 보게 된 그런 아주 전환점이 됐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개혁을 넘어서 사실은 이 사회개혁의 의제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4.16 체제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로 교육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사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어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을 양극화하고 특권화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통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늘어나고, 학생 소외라든가 학교 폭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공동체가 이제 타행으로 이루어지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의 어떤 슬럼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경기혁신 교육은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에서 협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그리고 수동성에서 역동성으로 우리 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추동력으로서 교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과 격차, 불공정과 불균 등, 그 다음에 소외, 강압, 독재, 독선, 이런 것들의 해소를 위한 바로 교육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고를 경험을 했는데요.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많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이 학생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우리 교육이. 그것이 꼭 세월호 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그러한 열망들이 4.16 교육체제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총체적 개혁의 상을 우리 교육이 그래야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기혁신교육이 가진 시대적인 책무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혁신교육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4.16 교육 체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16 교육 체제의 비전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 사회. 이것이 4.16 교육 체제가 그리는 우리 교육의 비전이자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적인 우리 공화주의 교육 이념의 근거에서 인간 존엄의 가치가 가장 최우선되고 모두가 소외됨 없이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 질서, 이것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한 배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배움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모두가 특별한 희망은 학생 각자의 어떤 꿈 그리고 진로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한 학습 사회라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제31조에는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교육 기본권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4.16 교육체제의 어떤 비전에 근거한다면은 이 헌법 제31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재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있는 이제 군사정부, 박정희 정부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 메리토크라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험을 통한 공정성, 이런 형식적인 공정성을 통한 어떤 교육의 균등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모두가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 헌법 제31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논의들이 최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16 교육체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기에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4.16 교육체제가 그리는 것은 학생 행복한 학교 교육이고, 이러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과제에서부터 중기, 장기 과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도를 좀 본다면, 특히 이제 이 단기 과제에 있는 내용들은 경기교육의 여러 각 부서에서 핵심적인 그 정책 원리로서 적용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혁신교육이 이뤄낸 성과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제시한 부분은 크게 이제 9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그 공교육 혁신의 모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우리 한국 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했다. 사실은 이 작은 학교 운동이라든가 대안교육 운동들이 이 혁신학교의 어떤 효시로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세계 각국의 교육이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그리고 이제 소수의 수월성이 아닌 모든 학생의 수월성 그리고 창의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기혁신교육도 명확하게 이러한 지향을 제시하고, 우리 특히 공교육 혁신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이러한 혁신학교가 이제 부각이 되었고, 실제 이후 이제 타 시도에서도 많은 이제 혁신교육이 이제 하나의 정책 브랜드로 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이 돼서 부산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강원도, 세종, 여러 등등의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혁신학교 정책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학교를 통한 노력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상곤 교육감 이후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그 새로운 교육감을 맡게 됩니다. 이재정 교육감이라고요. 근데 이 이재정 교육감은 이제 초창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혁신학교의 일반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혁신학교 사실 목적은 경기도의 모든 한 2,500개 이상 되는 학교들 모두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좀 더 혁신학교가 소수의 몇몇 학교들의 어떤 사례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교원과 모든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교육운동으로서 발전시킨다는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하지만 이제 양적인 확대보다는 이제 교육 공동체들, 뭐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발성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혁신학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체가 된 것이 혁신공감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쭉 되었던 것이죠. 사실 혁신공감학교는 쭉 진행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다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혁신학교의 어떤 확산과 일반화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교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입시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고교 평준화라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지속적인 어떤 설득 과정, 공청회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안산, 광명, 의정부, 그리고 2015년부터 용인 지역까지 이제 고교 평준화 지역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평준화 이후에 어떤 대안적인 모색으로서 학교가 다양화된 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고입시험을 폐지하고 또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변 학교들, 초중고라든가 동일한 학교급의 인근 학교들을 묶는다든가, 그래서 고교 평준화에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인정교과서죠. 경기도교육감 인정교과서로 시민교육교과서가 초등, 중등이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 학교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인간상을 구체화하는 조치로서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학생 자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제 학교의 운영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 현재도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위해서 이제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과서 또 개발을 맞춰서 학교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혁신교육의 지향이나 의지를 명확히 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혁신교육지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특히 그 마을에서 아주 동떨어진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마을의 학교들이 다니고 또 학부모는 마을의 주민이고, 그래서 지역과 이 학교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부터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MOU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로서 시설만 함께 쓰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인 자원들이 서로 교류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9시 능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혁신교육 세대일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이 아니죠. 뭐 영교시 수업,
우리 아주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되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과 수명권, 이게 다 사실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건강권과 수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9시 등교를 전국 최초로 추진을 했고, 이러한 정책이 이제 다른 시도까지 확산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사실은 학교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인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치유와 회복도 있지만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어떤, 그리고 응보적,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번에 뭐 학교 뭐 정학이야, 등교 금지야, 아니면 반성문이야, 이런 응보적인 생활지도가 아니라 관계 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래서 9시 등교 정책과 함께 학생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회복적 생활교육 정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런 그 혁신교육지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가기 위한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이제 NGO, 시민사회라든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이제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이제 대학이라든가 지역의 자원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뭐 꿈의 학교라든가 뭐 매점이나 교복, 뭐 스쿨버스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뭐 교육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육 그 지역의 자원들이 학교에 교육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이제 이 꿈의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라든가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꿈의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이 서로 교육적으로 연대해서 좀 더 우리 지역교육 공동체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그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 교육이 지향하는 이런 혁신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기도 교육과정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서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교육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통한 인간 존엄의 확장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실존성도 깨닫고 또 배움의 동기를 고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경기도 교육과정은 이러한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존엄의 동등성이 보장되고, 또 각자 개별 학생이 지닌 고유성이 탁월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게 바로 이제 변혁적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인재겠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과정이다. 이런 경기도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사라든가 행정, 예산, 연수 분야에서 이제 총체적인 혁신을 진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경기혁신교육 이론의 성과 9가지를 짧게 알아봤는데, 이 경기혁신교육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와 공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담대한 정책과 자발적인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서 정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총체적인 교육혁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교육의 혁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하위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 따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볼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 운영체제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혁신학교의 운영체제는 지역 혁신교육의 생태계 구축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본 철학은 공공성이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첫 번째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의 구축인데요. 교육 구성원들, 학교 구성원들 간에 학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책무성을 갖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또 함께 책임지는 그런 책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든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 문화 역시도 어떤 행정 조직적인 이런 것보다는 소통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강조하고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안전, 정서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한 명의 아이들도 배움으로부터 낙오되지 않는 그런 그 학습 안전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윤리적 생활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요. 학교의 어떤 조직 문화를 학습 조직화하는 것이죠.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원들은 함께 상시에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공동 실천하는 우리가 이제 스태프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그 동료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수업을 개발하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이런 노력들을 강조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생활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이것이 이제 창의적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운영 체제가 궁극적으로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따뜻한 배움과 행복한 성장을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을 좀 더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죠. 그래서 경기혁신교육은 공교육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공공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이게 이제 기본 철학이 되는 것이죠. 민주성이라고 한다면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는 것이 이제 각 교육 주체별로 어떤 그 학생은 학생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학생 자치, 그다음에 교사도 교직원도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교사회라든가,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도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학부모도 중요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가 곧 민주주의의 학습 공간으로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리성은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갑질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없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교사도 이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학교 구성원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학교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마지막, 창의성은 학습자의 선택과 협력적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교육과정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주고 교사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 혁신교육의 성과는 한마디로 소수의 참여에서 다수의 참여로 경기 혁신교육이 확대되고 질적인 실만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경기 혁신교육의 철학에 기반해서 주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분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총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서로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텀업이죠. 그래서 상향식 혁신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혁신적인 시도와 도전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 정책의 흐름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기혁신교육의 노력이자 또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혁신교육이 이제 12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걸림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교사 간에 그리고 학교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실천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양적인 발전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질적인 심화가 이러한 양적의 발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앤디 하그리브스라는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혁신의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협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된 협력,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지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어떤 혁신교육의 어떤 지속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위험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혁신교육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실천 전략에 있어 이제 공유라든가 공감이 미흡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실천과 제도 자체의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 여기 밑에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요.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이라고 한다면 혁신교육의 이상을 구현하는 학교도 있지만 겉으로는 혁신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이 혁신교육의 철학이라든가 지향에 대해서 이해 부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0년 넘게 이제 혁신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교육을 보는, 원래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혁신 피로도가 학교 현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이것이 이제 혁신 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혁신 교육은 크게 1.0
시점과 2.0 그리고 현재 3.0의 이제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혁신교육의 흐름과 특징을 통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혁신교육 1.0, 혁신교육 2.0의 구분은 그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혁신교육 3.0은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핵심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1.0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부터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 정책이자 운동이 되겠는데요.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 모델의 창출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의 어떤 혁신 모델로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혁신학교 정책의 혁신교육 정책의 추동력을 삼았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 시대는 2009년부터 2014년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고요. 주민 직선 교육감제 도입과 함께 혁신학교 정책이 제도화된 시기,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책으로서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에 우리가 힘을 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혁신학교를 이제 양쪽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를 했었고, 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문화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창의 지성 교육과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것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관점과 담론을 이제 형성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평 일체화라든가,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그리고 교사별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됐던 시기고요. 또 교사 연수에 있어서도 이제 New Teacher Training 프로그램인가요? NTTP 프로그램. 그래서 교사들에게 연구년도 부여를 한다라든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경기혁신교육 1.0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고요. 경기혁신교육 2.0 시대는 바로 이제 여기 나오지만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리고 그 김상곤 교육감 이후에 이제 이재정 교육감 시대에 이제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책적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으로 이제 경기혁신교육 2.0이 이제 추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학교 혁신의 일반화. 그래서 혁신교육 1.0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이 이제 주된 정책이었다면은 이 일반화를 위해서 혁신 공감학교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의 80-90% 정도가 이러한 그 혁신 공감학교를 신청을 해서 예산 지원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학생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경기 혁신 교육의 지향으로 삼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혁신교육 1.0과 2.0의 특징을 도표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혁신교육 1.0은 도입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혁신교육 2.0은 이제 확장기의 시기다. 그래서 그 핵심 과제 역시도 혁신학교의 도입과 확산이라면 1.0이요. 2.0은 혁신학교의 일반화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공감학교 정책이 핵심 정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혁신교육 1.0이라고 한다면 학교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던 시기, 그리고 2.0은 학교 혁신의 일반화에 초점을 두고 마을과의 어떤 협력을 강조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2019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3.0, 그래서 마을을 넘어서 교육 자체를 추구하고 다가오는 미래교육의 변화를 우리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3.0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혁신교육 3.0의 의미와 가치, 한마디로 한다면 지난 경기혁신교육의 10년, 그러니까 벌써 3.0이 추진된 게 만 2년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10여 년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토대로 성과는 계속 발전하고 또 부족했던 또는 미완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을 만들어가자는 공동 의지를 담아낸 상징적 표현이 경기혁신교육 3.0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혁신교육 3.0의 가치라고 하면 연속성, 좀 더 지속 가능한 경기혁신교육에 방점을 두고
또 총체성, 소수가 아닌 전체 교육 공동체,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여러 직속기관들이, 유관기관들이 함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일관되게 실천해야 함을 이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에 대한 보다 높은 책무성과 투명성, 윤리성을 강조하고, 어떤 미래지향성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 이제 경기혁신교육 3.0의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그러면 우리 경기혁신교육 3.0은 어떤 추진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기죠. 기본에 충실하기. 경기혁신교육의 기본은 아무래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학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정의 어떤 실행, 수업, 평가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어떤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강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움 중심의 수업이 강조가 되는 거고, 평가는 이제 학습 산출물, 결과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 세우기식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별로 과정 중심의, 성장 중심의 평가 패러다임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학교 민주주의와 학습 공동체, 네트워크가 이제 작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정책은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학교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연계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어떤 정책의 에너지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경기혁신교육 3.0의 추진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행정혁신의 추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개선을 하고, 각종 규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문화, 그리고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는 관행들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의 자치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학교 자치겠죠. 학교 자치. 그래서 중앙 집권적 시스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상명하다라는 그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향식으로 개별 학교 스스로 판단하고 기획하는 역량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자치,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치. 그래서 학교가 마을이 함께 상생하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학생 중심, 학생 주도의 교육 시스템 구축이다. 그래서 조금 더 경기교육이 학생을 중심으로 또 현장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 주도 교육을 지향하고 확대한다는 것이 이제 또 한 가지의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경기혁신교육 3.0은 어떤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편화 전략입니다. 혁신학교는 우리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모든 주체와 모든 학교,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이런 구분 없이 혁신학교로 통일해서 지속적인 이런 혁신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화 전략입니다. 진화 전략은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해서 평가와 진단, 그리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현장의 어떤 반응이 낮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폐지하고 축소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들은 유지하고 통합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경기혁신교육을 조금 더 성숙하게 진화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전략이죠. 그래서 학교 문화 혁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학생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이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주도하는 단위학교 중심의 또 지역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지금 국가교육과정도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쭉 개정이 되어 오다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이제 총론이 내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핵심적인 것이 이제 총론 단계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기존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미래교육이라든 이런 담론들이 이제 총론에 반영이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지역화입니다. 지역교육과정. 이렇게 지역교육과정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학교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 전략입니다. 이 혁신교육 구축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학교 간 그리고 지역 간 더 나아가 타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 생태를 좀 구축을 하겠다. 좀 다원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학교를 짓더라도 뭐 생활형 SOC 뭐 이런 이야기죠. 최근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학교 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학교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역의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 나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행정혁신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부서가 많죠.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학교 수, 교원 수 모두 전국에서 한 4분의 1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칸막이 문화들이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경기도에 이제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도교육청 중간에서 이제 미들업다운 뭐 이런 용어도 쓰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또 도교육청 어떤 정책적 제안도 하고 다시 말해서 교육지원청이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의 터미널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멈추고 그냥 잠시 정보가 멈춰가고 행정적인 보고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뭐 이런 잠시 터미널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지역교육의 핵심적인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역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죠. 미래교육 실현 전략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요즘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래에 요구되는 교육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기미래교육 2030이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 계획을 통해서 미래교육의 그림을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대 변화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도록 미래형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형 미래학교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고 뭐 초중, 중고, 뭐 초중고 통합 이런 학교들도 새로운 미래학교의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력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 현상 등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그림들을 이제 그려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주체적 강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우리가 이제 교육의 3주체, 학교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데 각각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역량 강화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책 참여권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교원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전략 이제 제공하고 있고 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뭐 학부모회를 이제 조례로 지원한다라든가 예산을 지원한다라든가 또 학부모 상주 공간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지역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은 지역의 내용 전문가이자 네트워크의 핵심으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뭐 학급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 자치회 그리고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네트워크, 지역 학생회를 구축해서 활동하는 등의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견인 및 세계화 전략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경기교육은 경기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교육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다양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을 견인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국가의 어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체제적인 전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기혁신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짧게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후에는 오늘 설명드린 주요 정책들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